영상만 보셔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면접은 무조건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를 합격해본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공대 20개의 취업 컨설팅만 1200명 이상 진행했고 현재까지 데이터 기준으로 수백 명의 대기업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못 믿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고정 댓글에 제 모든 컨설팅 후기와 현재까지 컨설팅 결과를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합격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미합격자까지 포함해서 지원 기업 직무 결과를 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수백 명의 합격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유튜브에서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소서 1번에서 5번까지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막막해집니다. 뭘로 채우고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경험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소재를 중복으로 써도 되는지도 어려 보여. 어떤 분들은 경험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이 영상만 돌려봐도 합격할 수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소서를 만드실 수 있게 A부터 Z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 지원 동기와 비전을 묻고 있습니다. 첫 문단은 두 가지식으로 먼저 후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단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업무에 적용하고자 또는 활용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라는 구조로 한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경험의 디테일을 살려주셔야 되고요. 이 첫 번째 두 가지식에서 말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 조건 또는 변수나 과정, 결과까지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 과정을 녹여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입사 후 기여할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송장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여와 목표가 제시되어야 되고요. 단기와 장기 폭으로 나눠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율은 경험 나이를 50% 미만, 많게 잡아도 60%까지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 직무 연결 부분을 30%에서 40% 정도까지 높여주시는 게 비율상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 1번 문항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경험은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경험 나열은 60%, 최대 70%까지 넘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이랑 경험과 직무를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안 좋은 예시입니다. 우선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서 어떤 문제가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보시면 지원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위사답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는 제목부터 굉장히 추상적이죠. 지원 동기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논리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고 자기 이력을 단순 경험 나열로 600자를 다 채웠습니다. 보시면 구조 역학과 재료 역학을 수강하며 기계 설계에 대한 기초를 쌓았고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브라켓을 설계하고 실험하면 과제를 수행하며 이런 식으로 경험 나열만 쭉 하고 있죠. 그리고 포부와 마트닉을 최선을 다해 빠르게 실무 역량을 키우고 선배 엔지니어들에게 배우면서 발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어떤 제품 또는 어떤 해석 업무 또 어떤 사업부에서 어떤 기술에 기여하겠다는 건지 전혀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또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안 좋은 예시에 적용해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예시의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자, 좋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우선 이게 모두 다 경험이 다르고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글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빠르게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남겨주시는 선착순 두 분은 제가 직접 도와드릴 테니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링크를 들어오셔가지고 연락을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장각강의 관통거동을 PA로 해석하고 서스펜션 브라켓의 구조 검증을 시험으로 확인한 경험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 사업부의 DD 구조 설계와 해석 업무에 활용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문단에서 경험, 기여 방안, 지원 동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업무 또는 어떤 기술에 활용하고자 지원하겠습니다. 네, 안 좋은 자소서에서는 이런 연결이 없었죠. 이어서 보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학부 연구생으로 각종 툴 기반 장잔랍 K2탄 보속 심도 해석을 수행했고 또 캐스톤 디자인에서는 위장 최적 허라를 적용한 브라켓 경량화 설계 후 UTM 시험으로 해석 결과를 검증하며 오차율 6.8%를 달성한 경험이 뒷받침되고 한두 문단 정도 지원 동기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후보 쪽에 이어서 문장을 보시면 해석 모델을 수립하고 시험 데이터와 대조하여 설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R&D 엔지니어로 성장하겠다는 커리어 목표를 세워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에서 커리어 동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보인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부가 나오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저주포, 또 레드백 장갑차, 전무 다연장 로켓 등 지상 화력과 기동 플랫폼을 개발하며 수출한 파생 설계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나오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 먼저 정의를 하고 입사원 포부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입사 후에는 LS 사업부에서 코스탑 구조와 현실 장치, 발사 네코니즘의 설계 해석 시형 루프를 반복하며 구조 건전성을 확보하는 R&D 업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단기적인 포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발사 반동과 주행 동화 중 조건에서의 구조 해석의 관점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복합 장갑 방호 설계와 경량화 최적화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지는 일단 R&D 기계 항공 기존이고 LS 사업부를 타겟으로 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예시가 비교해보면 최선을 다해 성장하겠습니다와 비교해보시면 구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여기서 보면 설계해서 시험 루프라는 표현도 좋고 복합 장갑 방호 설계와 경량화 최적화라는 표현도 R&D 기계 항공에 네오핏한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타겟을 잡아서 포부를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또 특정 어떤 제품이나 또 특정 기술에 대해서 타겟을 잡고 포부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그리고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그런 자기소개가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마다 경험, 전공 모두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지에 나오는 세부적인 전공, 경험을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구조만 이해하려고 쳤어요. 일문단에서는 이렇네요. 이문단에서는 이렇네요. 이 틀을 만들어서 대입해보시면 상당히 수월하게 자소서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2번 문항, 직무 역량입니다.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역량에 대해 작성하는 문항인데요. 여기는 문단이 아니라 섹터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 핵심 역량을 먼저 얘기하는 거고 가장 깊이 있는 경험 하나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순위 경험, 상순위 경험을 2개씩 이렇게 날 배치해도 이상적입니다. 자, 두 번째 섹터에서는 이 경험의 구체적인 성과, 과정과 도출 내용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섹터에서는 이 역량을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결해 주는데요. 소재가 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로 600자력 다 채우셔도 좋고 부족하다면 2개를 붙여서 병렬식으로 배치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바로 안 좋은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D 기계 항공 직무를 기준으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다양한 경험으로 쌓은 역량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충돌 해석 연구 경험 나오고 또 캡스톤 디자인에서 브라켓 경량화 설계를 진행하고 또 솔리드웍스와 카티아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 툴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4개 전체가 전부 다 경험 나열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고 본인이 어떻게 이 사업부 또 직무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구체성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만 나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어서 좋은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부 경험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자소서의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봐주세요. 구조 역할 및 충격 해석 연구실에서 약 10개월간 학부 연구생으로 장갑강 경사각 변화에 따른 K탄 관통 고동의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안 좋은 자소서와 차이가 보이시죠? 단순히 충돌 해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해석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갑증 툴을 활용하여 텅스텐, 합금, 침투자와 RHA 판재 충돌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구성 방정식과 선상 모델을 적용하여 소성 배당과 파쇄 거동을 모사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로 또 어떤 툴로 재료 모델을 쓰고 또 어떤 물리 현상을 시뮬레이션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경험 나열식은 아니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결과 또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경사갑을 0도에서 60도까지 변경하며 관통 깊이, 잔류 속도, 파편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관통 깊이가 약 38% 감소하였고 45도 이상에서 탄도 편향이 발생하는 임계 조건을 수치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자, 수치적으로 데이터 결과가 명확히 보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시 수렴상 검토를 수행하면 해석 신뢰성 확보하였으며 이런 해석의 검증 과정까지 나오고 무던 실현 데이터 대비 오차율 11% 이내를 달성했다는 경량적인 성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수대회 포스터 발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검증 또는 성과까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섹터까지 보겠습니다. 이 경험에서 동적 해석과 재료 모델, 파라미터, 튜닝의 감점을 만들었습니다.
LS 사업부의 포탑, 사격 반동 해소, 차체 피격 시 구조 원전성 평가, 장갑 방호 설계 검증 등 고속 충격 하중이 작용하는 환경의 업무에 본 강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문단에서도 경험에서 쌓은 역량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와 또 동시에 LS 사업부의 어떤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날 해석 결과를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한 경험은 발사 충격 시험과 또 해석 결과의 상관 분석에 적용하여 설계 루프의 저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연구에서 배운 검증 방법론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자수술의 예시와 비교해보면 정말 크게 다른데요. 특히나 경험 사술은 60% 또는 50% 내에서 마무리하고 뒤에는 직무 연결되는 적합성 내용 또 직무 전문성 문장이 나오면서 내가 이 직무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학습한 실습이나 경험들은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지까지 연계하는 것이 이번 문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00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컨텍스하게 본인의 경험을 담아내고 또 직무 연결되는 그런 문장 또 색소까지 만들어내고 포부까지 동시에 묻는 문항이라면 본인의 포부까지 밝혀내야 되는 굉장히 또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글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의 좋은 자기소개서 보시면서 전공이나 경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문단이나 수업을 어떻게 짜여져 하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본인의 경험에 대입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실 겁니다. 네, 다음은 좀 중요한 변화 수용성에 대해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 수용성 역시 하나의 스크립트는 이 기업의 인재 등에 맞춰서 묻고 있는 문항이라는 점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 5번이라고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항이 아니고 이 문항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설명과 또 좋은 예시들을 한번 섞어서 보시면서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내에 본인이 경험했던 큰 변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 작성하는 문항인데요. 단순히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 변화 속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도 섹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는 변화의 배경,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섹터에서는 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과정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섹터에서는 결과와 배운 점 그리고 직무 연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안 좋은 예시 바로 보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라는 제목이 나오고 캡스톤 디자인에서 소형 감속기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나옵니다. 자, 가공된 부분들의 치수가 정확하지 않아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측정 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제안했다고 나오는데요. 보시면 문제가 바로 측정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단했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또 이어서 보면 지그를 수정하여 다시 가공한 결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여기서 크게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 결과나 수치까지 또 보이지가 않죠. 또 전형적인 변화 수용성 문항인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안 보이는 저서전입니다. 좋은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에서 설계와 가공에 집중하던 프로젝트 품질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팀의 작업 방법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서부터 변화의 핵심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뭘 바꿨는지가 보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형 감속기 시제품 제작 과제에서 팀원들은 조립 후 작동 확인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수 산포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CMM 전수 측정과 CPK 단출, 부적합 원인 분석, 재가공의 3단계 검증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안 좋은 자소서에서는 그냥 측정 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였는데 좋은 자소서에서는 측정 그리고 어떤 지표를 산출했는지 또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고 프로세스 검증 절차를 제안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변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를 보면 CMM 측정 결과 추후 기어 결함부에서 편심 0.03mm가 발생하였고 특정 요인도 통행 분석을 통해 바이스 클램핑 편심이 원인임을 파악했습니다. 자, 어떤 장비로 어디서 얼마나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원인 분석을 어떤 방법론으로 했는지까지 전부 나오고 있죠. 이어서 보면 지그를 재설계하여 편심을 0.008mm 이내로 줄인 뒤 소음과 진동, 백래시 시험에서 목표 스펙을 충족하며 캡스톤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량적 개선 결과와 객관적인 성과가 동시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섹터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은 비효율적인 추가 작업이라는 반응이 있었던 팀원들이 편심 해결
과정을 거치며 품질 검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가공 셋업 표준화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줬기에 감행한 결과였습니다. 자, 팅의 변화까지 이뤄냈다는 점이 변화 수용성 문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고요. 기존 방식의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여 팀의 작업 기준을 높인 이 노하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LS 사업부의 K9 계열 양산 공정 중 GD&T 취득 부족 합의 반복될 때 공정 FMEA를 재검토하여 관리 계획서의 검사 항목을 갱신하는 개선 업무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품질 직무로 예시로 든 거고요. 마지막에 직무와 연결하고 구체적인 업무까지 매칭해주면 마무리가 잘 됩니다. 또 관리 계획서 갱신 등 양산 품질 직무에 딱 맞는 그런 직무 용어, 또 직무 적합성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 또 5번 문항 역시 직무 연결까지 이렇게 이어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개 문항이다 보니까 소재가 아무래도 중복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무 부트캠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3순위 관련 내용 경험들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그 경험 내에서 어떻게 풀어내지가 굉장히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 영상들 계속 돌려보시면서 한번 자소서를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항별로 최선을 다해 쓰셨으면 여러분이 할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서버를 해도 막상 문장이 안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드려도 첨삭해보면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고 내가 쓴 글이 괜찮은지도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1200명 넘게 컨설팅 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 내 자소서가 왜 떨어지는지 모른 채 계속 떨어지는 건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소서를 완전히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첫 지원이라면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모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꼼꼼히 도와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한 분 도와드리는데 며칠이 걸려요. 수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기업 때문에 다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딱 2명만 추가로 더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 이거 봐도 못 쓰겠다,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나도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인터뷰하고 자소서 뜯어고치고 수정하는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받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험기간에 임박해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기라도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지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공대 이공계 채용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다음 공고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고 서류랑 자소서 대비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준비하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대기업 합격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대 취업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